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은 약 15분 동안 진행되는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핵심 실무 강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업에서 환경 데이터나 사회적 지표를 관리할 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엑셀을 여기저기 뒤져본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많은 분이 어떻게 성과를 증명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 수집부터 측정, 검증, 그리고 시스템 구축까지 어떻게 하면 실무에서 신뢰받는 지속가능 경영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ESG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데이터라는 본질을 파헤쳐보는 시간 준비되셨나요?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왜 이 강의가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단순히 ESG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실무자 관점에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증명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ESG 공시 담당자나 IT 협업부서에 계신 분이라면 더욱 집중해주세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방법부터 플랫폼 도입 기준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우리 회사의 ESG 데이터가 공시 의무화라는 파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목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4가지 목표입니다. 첫째, 데이터 신뢰성의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왜 공시에는 수집 측정 검증이 빠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는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입니다. 데이터도 생애 주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I&R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관리 플랫폼의 활용입니다. 복잡한 수기 관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룰지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공시 의무화라는 큰 숙제를 어떻게 준비할지 가이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다 알고 나면 여러분은 회사 내에서 ESG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강의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신뢰받는 데이터를 만드는 수집, 측정, 검증 기술, 두 번째는 체계를 만드는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강의는 왜 지금 필요한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중심으로 구성했고요. 마지막엔 실습할 수 있는 핵심 요약까지 챙겨드릴 겁니다. 이론만 나열하면 지루하겠죠?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지금 ESG 데이터 시스템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ESG 공시는 제2의 재무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자율적으로 멋지게 꾸민 보고서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법적 공시 의무 대상이 되면서 정량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데이터는 이제 기업의 리스크가 됩니다. 국내 로드맵을 보시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환경정보 공개가 시작되고 2031년이면 공급망 배출인 스코프3까지 확대됩니다.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우리 데이터가 엉망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스템을 갖추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왜 데이터 수집, 측정, 검증이 중요한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그린워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으면 회사는 언제든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품질의 핵심 원칙 3가지, 정확성, 일관성, 그리고 추적 가능성을 꼭 기억하세요.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근거를 추적할 수 있어야 진짜 신뢰가 생깁니다. 단순히 수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재무 정보와 통합해 기업 경쟁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데이터 수집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지금 당장 외부에서 검증받으라고 하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으신가요?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바로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스코프 1, 2, 3를 구분해 볼까요? 스코프 1은 기업이 직접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 2는 전력 같은 에너지를 사다 쓰며 발생하는 간접 배출,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스코프 3는 공급망 전체의 배출입니다. ESG 데이터는 특성이 참 까다로워요. 정성적인 데이터와 정량적인 데이터가 섞여 있고 기준도 복잡하죠. 여기서 실무 팁을 드리자면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동일한 잣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고서 낼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나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4단계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 정의. 우리 회사의 지표와 측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둘째, 수집과 연계. 수작업은 오류의 주범입니다. 자동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측정. GHG 프로토콜 같은 국제표준 개수를 활용해야겠죠. 넷째, 이력 저장. 추적 가능성을 위해 근거 자료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LCA, 즉 정과정평가를 자동화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수작업으로 엑셀 파일 수백 개를 다루는 것과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 무엇이 효율적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의 업무 방식도 이제는 자동화라는 키워드에 맞춰야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신뢰를 더하는 법, 바로 검증입니다. 제3자 검증 혹은 보증이라고도 하죠. 검증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내부 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사전 보증 감사를 통해 문제를 미리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는 거죠. 최근 유럽은 제한적 보증을 의무화하고 점차 더 까다로운 합리적 보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KETS 환경 아래서 온실가스 검증이 필수인 거 아시죠? 이제 검증된 데이터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데이터 관리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활용해보세요. 수집부터 공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담당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책임 지정과 언제든 증명할 수 있게 변경 이력을 보관하는 추적성, 그리고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재무제표의 정합성은 매번 확인하시면서 왜 ESG 데이터는 부서마다 따로 관리하시나요? 재무와 ESG 정보는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표 정의부터 공시까지 끊김없이 연결된 흐름,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는 중간에 툭 끊기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큰 주제, 데이터 거버넌스로 넘어가 볼까요? 거버넌스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누가 어떤 권한으로 데이터를 책임지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ESG 경영을 한다고 거창하게 전략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걸 증명할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기업밖에 안 됩니다. 부서마다 제각각인 에너지, 물, 폐기물 데이터를 표준에 맞춰 한 번에 집계하려면 반드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즉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생애주기 관리입니다. 데이터가 생성되고 수집 적재되고 분석되고 나중에는 폐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누가 책임질지 정하는 거죠. 많은 기업이 수집 단계에서만 힘을 쏟고 나중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신경을 안 쓰거든요. 데이터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생성될 때부터 누가 검토하고 승인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는 어떻게 정지하는지, 이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통제해야 데이터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데이터 거버넌스에는 역할과 책임, 즉 R&R이 빠질 수 없습니다. 누가 데이터를 뽑고 누가 승인할지 권한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COSO나 ISSA 5000 같은 국제 프레임워크를 참고해서 이사회 감독부터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까지 5대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가끔 보면 실무자 혼자 다 처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내부 통제는 혼자 잘하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조직 내 ESG 감독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왜 그린워싱 방지의 핵심일까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적시성입니다. 특히 일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무보고서의 수치와 ESG 보고서의 수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부서별로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린워싱은 고의로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 관리가 안 돼서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점검해보세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을 그려볼까요? 먼저 현황을 진단하고 그 다음 R&R과 정책을 설계하세요. 시스템화는 그 다음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시제도가 확정되니 2027년까지는 내부 통제 체계를 완전히 정비해야 합니다. 2028년 의무화 공시가 시작될 때 허둥지둥하면 늦습니다. 거버넌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우리 회사의 데이터 관리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진단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ESG 관리 플랫폼입니다. 엑셀로 관리하시나요? 사실 엑셀은 좋은 도구지만 이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부서별로 데이터가 흩어져 있고 수작업하다 실수하면 리스크가 커지죠. 글로벌 플랫폼 시장이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7년 15억 달러로 2배 성장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플랫폼을 도입하는 건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을 맞추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아직 엑셀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시스템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ESG 관리 플랫폼은 도대체 뭘 해줄까요? 6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자동 연계. 둘째, 탄소회계 자동 산정. 셋째,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넷째, 글로벌 공시 대응. 다섯째, 실시간 대시보드 시각화. 마지막으로 AI 기반 리스크 분석까지. 한마디로 데이터를 모아서 지표로 보여주고 리스크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매달 엑셀 파일 만드느라 며칠씩 고생하시던 분들,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대시보드를 보는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신다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SAP나 세일즈포스 같은 글로벌 ERP 통합형, 그리고 국내 실무에 특화된 사스형입니다. ERP 통합형은 재무와 조달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내 사스형은 우리 공시 제도나 탄소회계에 훨씬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 회사의 규모와 예산 그리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솔루션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무작정 유명한 걸 선택하기보다 우리 실무 상황에 딱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직접 비교해보세요. 선정 기준과 도입 절차도 중요합니다. 초기 비용이 적고 도입이 빠른 사스형이냐 아니면 우리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축형이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보안과 총소유 비용 TCO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죠. 제가 권해드리는 도입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그 다음 POC 검증을 통해 솔루션을 검증한 후 구축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범위부터 시작하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트렌드,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AI는 이제 ESG 데이터 관리의 필수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물론이고 이상치 탐지나 감축 시나리오 예측까지 AI가 다 해주는 시대입니다. 최근 HMM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탄소 계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를 돌리는 서버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윤리 문제도 있죠. 책임 있는 AI 관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I는 도구일 뿐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건 여전히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ESG 공시는 제2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수집 측정 검증의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로 ESG 경영을 증명하는 체계입니다. 셋째, 관리 플랫폼은 통합과 자동화, 그리고 AI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회사는 비로소 지속 가능 경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 오늘 바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며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현재 관리 수준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진단해보세요. 둘째, 엑셀 관리에서 벗어나 작게라도 자동화를 시작해보세요. 한 가지 지표만이라도 좋으니 시스템화해보는 겁니다. 셋째, 2028년 공시 의무화를 대비한 장기 로드맵을 그려보세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대성 평가 실전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데이터를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